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종결 토익의 제이미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1월 24일 정기 토익 대비 적충 특강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그냥 바로 시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파고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특강이라는 페이지에서 이 문제팩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1번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신 후에 이 영상을 저랑 같이 이 해설을 같이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문제팩을 받으시고 문제를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A, B, C, D. 우리는 항상 뭐부터 봐야 되냐면 토익은 보기부터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보기가 다 앞에가 똑같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해석을 해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이 구조를 봐가지고 품사 문제로 풀 수 있는 자리 찾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영어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관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그래서 관부형 명의 순서를 보통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명사가 바로 나오고 관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빈칸은 부사는 없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랑 B는 형용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제끼고 그러면 C나 D 중에서 우리가 일반 형용사도 있지만 ing나 ed가 붙으면 분사라고 하죠. 이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CD의 분사 중에서 택하는 문제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사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항상 중요한 거는 수식받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experience라는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얘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이렇게 당하는 건지를 봐서 ing인지 ed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thrill이라고 하는 게 감정 분사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릴 아시죠? 스릴을 느끼다의 그 스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정 분사를 생각했을 때 얘는 약간 접근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동사의 분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수식받는 대상을 잡으시고 감정을 그 대상이 느낀다. 그러면 PP 분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정을 일으키고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 ing 분사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가 지금 experience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경험은 당연히 감정을 느낄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이구나. 정답은 C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시험 성적을 위해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타동사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정이 원래 이제 훅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들. 그래서 흥미를 끌고 열광을 시키고 매혹을 시키고 약간 이런 뉘앙스들이요. 이런 동사들이 있었을 때 얘가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 PP 분사,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상이 일으키고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 ing 분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사를 바로 잡아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캡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쫙 한번 외워주셔서 이 동사들이 나올 때 조심하자.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도요. A, B, C, D가 지금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어근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역시 해석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역시 이것도 자리 찾기로 가겠죠. 자, 그러면 CEO가 요청을 했습니다가 나오고 대절부터 우리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절의 주어는 Senior Managers 이게 지금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바로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B, C, D 중에서 동사가 안 되는 거를 먼저 제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coming up, ing 동사 안 됩니다. 투부정사 동사 안 됩니다. 따라서 A랑 D 이렇게 남겠죠. 일단 우리가 토익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수태시라는 개념을 아시죠? 그래서 수일치가 통과되는지 요거 됐으면 수동태, 목적어 여부 있는지 따지고 그 다음에 시제 따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지만 이렇게 A랑 D가 있을 때 여러분 딱 보셔도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죠? 지금 comeup과 cameup은 뭐 수동태냐 능동태냐 그 개념은 전혀 아니겠고요. 수일치도 여기 managers 복수가 있으니까 얘도 괜찮고 과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건 시제 문제인가? 그럼 현재 완료니까 과거냐? 이렇게 찍어주시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건 여러분이 어디를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바로 request라고 하는 이 동사를 체크하는 바로 그 문제가 됩니다. 얘도 은근히 심심치 않게 잘 나오는 문제죠.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런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자, CEO가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요. Senior Managers가 어떻게 come up with 해결책을 내놔야 돼. 그냥 내놓다라는 걸 고안했다, 요구했다가 아니라 내놔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이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래야 한다고 라는 의무의 뉘앙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의무의 뉘앙스를 영어에서 뭐라고 하죠? should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따라서 이 주어 뒤에 해야 한다고 그 should라는 그 뉘앙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should 다음에 올 수 있는 말을 골라줘야 하고요. 문제는 should는 생략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should가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동사 원형 should 뒤에 올 수 있는 동사 원형을 답으로 찍어주는 게 바로 답이 됩니다. 이건 시제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을 하실 거는 이렇게 주장, 요구, 제안의 동사들이 딱 들어간다. 그러면 뒤에 있는 주어 다음에 그래야 해야 한다고 라는 should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거. 네, 얘를 조금만 조심하시면 문제 금방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request처럼 주장, 요구, 제안하는 동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요청 보이시죠? 요청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또는 이성적인 판단의 형용사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앞에는 edis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해, 필수적이야, 중요해. 그리고 나서 대절이 들어가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게 필요할지 그 대절에도 역시 should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래서 동사 원형을 써주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캡처하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동사를 좀 익숙하게 많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A, B, C, D가 왠지 접속사, 전치사 그런 연결어의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보자마자 바로 해석으로 빡 들어가서 풀 수도 있지만 일단 커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조로 보면 좀 더 빨리 풀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A, B, C, D는 접속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사랑 전치사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구조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이 주어랑 동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문장을 받아줄 수 있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일단 because of는 of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 취급이고 뒤에는 명사구만 와야 합니다. however는 뒤에 당연히 주어 동사가 올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여러분 접속 부사라고 하는 애죠. 얘 원래 성질은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일 때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없겠죠. 동사 문장에 연결이 안 되는 애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부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B랑 C랑 두 개 중에 접속사가 될 수 있는 거는 하나인데요. 이걸 이렇게 바로 해석으로 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뭘까 이렇게 봐도 괜찮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이 포인트만 딱딱딱 찍어주면 사실은 문제는 진짜 빨리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보기에서 by the time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제를 봤더니 여기는 과거 시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 완료라고 하는 약간 시간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store가 대중한테 공개가 됐다. 과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얘가 계획이 세워졌었다. 그럼 이미가 어차피 시간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wherever 이 장소 표현보다는 사실은 시간 표현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by the time은 굉장히 뭐랄까 딱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좀 문제 풀 수 있게 되게 쉽게 만들어진 애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예문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by the time이 나오면 얘를 뭐뭐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쯤 또는 그렇게 할 때까지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인턴이 도착했다. 그리고 도착, 지금 제가 이게 현재고 요거를 도착했다라는 과거 시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도착했을 때쯤에 도착을 했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나머지 방들이 어떻게 다른 게스트에 의해서 쭉 어사인 되었다. 그러면 요때 시점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가 쭉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과거가 들어가면 나머지 주절에서 had pp를 써주자. 이게 바로 짝꿍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시간 표현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그럼 이거를 지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by the time 다음에 자, 이게 매니저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승인을 안 받았죠. 그래서 승인을 지금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그래서 승인을 아직 안 받았지만 미래 일이지만 현재 시제로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will 대신에 현재 시제를 써줍니다. 그러면 승인됐을 때까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가 어떻게 세팅을 쭉 끝내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연결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짝꿍찾기로 주절과 그 다음에 부사절에 있는 시제들을 연결해서 외우시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바이 더 타임이 떴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뜨면 주절에 과거 완료 헤드 PP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만약에 주절에 헤드 PP가 쓰면 바이 더 타임의 과거 시제 요거로 찾아주면 진짜 빠르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 더 타임의 현재 시제가 오면 여기는 will have PP 미래 완료 그리고 얘를 먼저 떠주면 여기는 현재 시제 이렇게 해서 짝꿍으로 빨리빨리 찍어주면 문제 바로 봐도 금방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캡처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는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4번은 여러분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자리를 봤을 때 다 P가 있어서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요거는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 품사를 봤더니 primer, 이거 분명히 내가 알는 거 형용사인데 이것도 다 형용사인데 A불이고 약간 요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밑줄인데 원래 맨 앞에 지금 주어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는 원래는 명사나 대명사가 만드는 건데 명사 대명사가 없고 이상한 애가 왔네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구조를 어떻게 바꾼 거죠? 얘가 지금 보시면 당연히 형용사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진짜 주어가 있는데 어떻게 강조하고 싶은 게 앞으로 오거나 또는 주어가 너무 길거나 이럴 때 순서가 바뀌고 뒤로 가는 도치 문장 바로 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진짜 동사가 is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주어는 ability부터 요 끝까지가 진짜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쭉 스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블라블라블라에서 원래 맨 끝에는요 is 이렇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이 빈칸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능력이 어떻다 이 말을 강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앞으로 이렇게 살짝 빼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앞으로 빠졌다는 걸 강조함으로 동사랑 주어랑 이렇게 순서를 살짝 바꿔줘서 도치의 문장을 만드는 바로 이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니지죠. 스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얘가 이제 주어인지를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나머지 보충해주는 말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떨까요? 당연히 모든 qualifications 자격 요건들 중에서 가장 주된 것입니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primary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요거는요. for me 회사가 찾고 있는 qualification 얘를 꾸며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BCD를 딱 봤는데 분명히 주어 자리는 맞는데 뭔가가 주어 같지 않은 애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치 문장을 의심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특이한 애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부정어 있죠, 부정어. 이렇게 never, hardly, seldom, 특히 not이 없지만 이런 거 부정어들. 그 다음에 only는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부사구나 부사절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enclosed나 뭐 동봉됐어요, 첨부됐어요 이런 애들도 이 주어를 길게 쓴 다음에 우리가 어젯밤에 뭐 헤드 미팅에서 회의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맨 마지막에 첨부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말이 너무 멀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첨부됐다, 동봉됐다 이런 애들은 맨 앞에 주어 자리 있어서 동봉된 것은, 첨부된 것은 이런 식으로 말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앞에 거를 강조하고 다시 한번 받아줄 때 뭐 so에요, as에요, neither이요, nor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치 문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랑 주어랑 순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빈칸을 찾으라고 한다면 진짜 주어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보이시죠, 여러분? 네, 잘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A, B, C, D고요. 다 L, Y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부사 어휘들을 몇 개 찝어드리고 그렇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가 있고요. ask 합니다. 고객들의 페이먼트가 있고요. be sent죠. 우리 좀 전에 봤던 거죠, 여러분? 이게 주어인데 어떻게 갑자기 B가 나와? 뭐가 있다고요? should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hould be sent, 보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ask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이 끝났는데 우리가 빈칸이기 때문에 뭐랑 붙이는 거죠? after랑 같이 붙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요거를 묻는 거죠. 그러면 after가 work가 어떻게 완성된 다음에 이 시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사도 시간에 대한 것들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after이랑 가장 잘 붙어 있는 게 바로 이 promptly라고 하는 부사고요. 얘는 지금 원래 뜻이 어떤 거죠? 정확히, 제 시간에, 즉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fter이랑 잘 묶어서 바로 그 다음에, 즉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 promptly 말고요. 뭐도 나올 수 있냐면 only라고 하는 애도 나올 수 있죠. only after 이런 애도 나올 수 있고 soon, 곧 그렇습니다. 뭐 right, 바로 그 다음에 요거를 해야 됩니다. 뭐 immediately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즉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강조할 때 쓰는 이제 부사가 promptly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promptly는 어디 앞에도 나올 수 있냐면요. 시간을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지금 8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시각이 나왔는데 그 앞에 빈칸이야. 그러면 요 부사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8시 이렇게 강조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asically, 기본적으로 after, 이상하죠. notably는 특히, 현저히, 뚜렷이, significantly, 상당히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복화들은 특히 뭐랑 잘 나오냐면 그 증가감소 동사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 뭐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 이런 애들이랑 잘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일단 먼저 보시면요. recently가 최근에, 그쵸? habitually가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promptly 아까 좀 전에 봤었고요. 그 다음에 equally는 똑같이 동일하게 균등하게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여기서는 문장을 보시면 여기에 따르면 sales 퍼포먼스에 따르면 핵심이고 힌트가 보스에 들어가는 거죠. 2명의 매니저가 다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라서 여기는 equally, 동등하게 요거로 찍어주시는 그냥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부사들도 중요하지만 eligible이라고 하는 요 표현 있죠. 여러분이 요 단어를 꼭 기억을 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eligible은 뭐뭐 하는데 자격이 있는 이란 뜻이고요. 이렇게 명사가 나왔을 때는 for이라는 전치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는데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to 부정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시험에 잘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eligible for 명사, eligible to 부정사. 네, 이렇게 체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까요? 자, 7번도 역시 부사입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있죠. 자, 최근의 리포트에 따르면 여기에 expansion이죠. 이 회사의 유럽으로의 확장은 성공적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성공적인과 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사의 먼저 뜻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성공입니다. 이상하죠. 흥미있게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두드러지게 성공입니다. 어떻게 하죠? 미미인 건가요? 그러면 힌트를 또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뭐가 있죠, 여러분? only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시지 않고 답을 찍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긴 성공인데 단지 이렇게 성공이야.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이 marginally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margin이라는 거를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쓰는 거죠? 제가 이거 조금 밑에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뭐 마진을 남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명사로 썼을 때는 profit margin, 어떤 수익이야, 마진을 남겨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뜻으로 마진은 이렇게 중심에 못 끼는 주변, 약간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여백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주변에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 미미하게 약간 이런 뜻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제가 하나 더 이렇게 준비한 거 보이시죠? by a margin of라고 해서 이게 명사로 쓰였을 때 시간과 득표수의 차이, 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by a margin of가 어떤 차로 이런 뜻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arginally가 답이었고요. 이 뜻은 미미하게, 사소하게, 네, 이런 뉘앙스로 쓸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가감소 부사 지금 제가 노티스 어블리를 기준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아까 나온다고 했었죠? 증가하는 동사, 감소하는 동사 요거랑 같이 갈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 substantially, 뭐 drastically라거나 gradually 요렇게 급격히 상당히 두드러지게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요런 애들이랑 잘 붙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사 어휘입니다, 여러분. 4개가 동사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모든 토의 제조 업체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Safety Standards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들을 realize, 깨달아야 합니까? 기준을 승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enforce, 뭐 시행하다, 집행해야 합니까? conform해야 됩니까? 뭐 이런 기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뜻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이런 기본 뜻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밑줄 다음에 to가 있죠. 이 realize거나 approve거나 enforce 같은 애들은 다 기본적으로 타동사로 우리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이렇게 바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to가 오지 않고 바로 명사가 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규칙을 따르다, 준수하다이고 동시에 to라는 전치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동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conform 이거고요. conform이 to를 붙여서 규칙이나 법 등을 따르다, 준수하다 이런 뉘앙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자동사가 뭐가 있냐면요.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comply with라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것도 이제 규칙 같은 거를 따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bide by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얘도 규칙이나 규정을 준수하다, 따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adhere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붙잡다, 고수하다라는 뜻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to를 붙여서 이런 애들이 conform to와 함께 어떤 규칙을 따르다, 준수하다 이런 뜻으로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to를 붙이는 자동사이면서 규칙을 따르다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D번 conform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네, 자, 9번은 이제 접속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커마를 기준으로 우리가 뒤에를 먼저 구조를 보면 되겠죠? 뒤에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C나 D, 요거는 지금 맨 끝에 전치사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가 주어 동사가 올 차례가 아니겠죠? 그래서 A랑 B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걸 일일이 다 섞으셔봐도 괜찮은데요. 일단 공지가 이메일로 적어도 미리 한 달 전에 보내지면 고객들이 그들의 잡지 구독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가 이렇게 되면 이란 뜻이라서 even도보다는 provided that 요게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f만 알고 계신 분이 있으셨다면 provided that 또는 providing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것도 if에 해당하는 접속사구나. 요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A번 provided that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드디어 파트 5의 마지막 문제가 왔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in addition rather than because without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아까처럼 이렇게 커마도 없고 좀 문제를 잘 뜯어봐야 되는 문제가 되네요. 지금 뒤에는 on paper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뒤에 전치사를 찍어야 되나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앞에서 봤더니 얘가 쇼핑 컴퍼니의 직원들이 어떻게 하죠? 동사는 choose,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받는 거죠. 그들의 페이를 받는데 via는 무엇을 통해서란 뜻이죠? 이메일과 그 다음에 pap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이메일, paper 이렇게 돼 있는데 in addition은 더하여 게다가란 뜻인데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사실 여러분 전치사가 아니죠. 부사죠. 그렇죠? in addition, 더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to가 붙여야 전치사가 되는 거죠. in addition to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아니라 틀립니다. without 이거 전치사죠, 여러분. 그럼 명사 나와야 합니다. 자, 어쨌든 명사가 나오는 게 전치사인데 얘는 이미 전치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만 딸락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뭐냐면 바로 rather than 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예, 요거 토익에서 잘 나오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rather than은 어떻게 쓰죠? A rather than B 요렇게 두 개가 대조되는 구조를 잡아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han에 가까운 쪽 B보다 A야 이렇게 B보다 A야 이렇게 A라기보다
B라기보다 A야. 이렇게 강조할 때 우리가 rather than을 쓰죠. 그러면 구조가 지금 똑같죠? 예. 그래서 페이퍼로 받는다기보다 이메일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 그걸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rather than 이쪽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파트 7도 잘 등장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파트 5의 문제들을 한번 같이 봤었고요. 지금부터 파트 6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에 오늘 준비한 지문은 레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터에 제일 첫 번째 받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11, 12, 13, 14 이렇게 쭉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의 빈칸은 동사를 잡아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기를 먼저 읽었더니 동사 형태가 보이죠? 그러면 자, 요거를 대표해서 그쵸? 여기라는 이 회사를 대표를 해서 내가 쓰고 있습니다. 뭐죠? 좀 더 많은 버스 레인이 우리 오늘 그 should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죠? be added. 그래서 내가 요청을 하는 바인데 좀 더 많은 버스 레인이 전용차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걔네가 추가가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가 돼야 한다고 제가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최근에 recent urban development가 이 전치사구는 읽으실 필요 없겠고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니까 최근의 도시 개발이 여기에 맞춰서 동사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맨 끝에가 development로 왔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들어가야 되죠. 제가 아까 전에 ing 혼자 있으면 동사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동사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A랑 B 중에서 B를 오려면 S가 있어야 수일치가 맞는다. 그래서 정답은 A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맞아서 A번으로 찍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명사 문제고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줄이고 있죠. 어떻게 해요? parking spot의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을 점점점 줄이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이 인기입니다. 새로운 버스 루트의 인기가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in fact 사실상 자, 여기 있는 요 broad 블라블라라고 하는 게 만들었는데요. 뒤에 봤더니요. 좀 뒤부터 읽어볼까요? 자, 올해 이번 달 초에 출판된 퍼블리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made가 동사로 잡혔기 때문에 얘는 지금 published를 분사로 해서 얘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 feature가 명사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게 얘를 꾸며주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올해 이번 달에 초반쯤에 출판되었던 feature가 원래 특집 기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요 기사에서 이것을 메인어라, 이걸 다루었어. 특집 기사로 다루었어. 이런 뉘앙스겠죠. 그럼 여기서 뭘 다뤘냐를 봤더니 앞에서 얘기한 얼마나 새로운 버스 루트가 생기면 좋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루었다. 단수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굳이 이거를 WH 써서 접속사로 나타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루었다. 이렇게 해서 대명사인 C번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13번입니다. 복합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단락에서 이 city leaders들을요, 어떻게 최근에 승인을 했죠. 어떤 거냐면 계획이고요. 좀 더 이 도로를 넓힙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완전히 얘를 지지하는 바입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이 대명사 부분들 있죠. 지시어 부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thes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these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러한 이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these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받아주면 되겠죠. 그럼 복수명사가 뭐가 있나 봤더니 plans라고 돼 있네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나도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계획과 매치되는 복화가 무엇인지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역, 커뮤터스, 통근자, 사업체들보다 initiative란 단어가 보이네요. 이거 토익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계획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취력, 추진력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take를 앞에 붙여서 take initiative 이렇게 하게 되면 주도권을 주다 뭐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plans를 받아주는 단어로 앞에 A번 이러한 계획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요거를 답으로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이제 insertion question인데 지금 이 계획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장이 들어가고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스트 해주세요. 이 효율성을 좀 이렇게 해주고 극대화해 주시고요. 교통수단입니다. 뭐 함으로써 추가적인 버스레인 전용 차로를 추가함으로써 효율성 좀 늘려주세요라고 또다시 버스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내가 이 도로가 넓히는 이 계획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버스레인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들을 다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과 직접 관련되는 걸 한번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일단 내가 완벽하게 지지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더해서 내가 느끼기를 좀 더 많은 버스레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로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무리로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버스레인을 추가를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이 효과성을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를 볼까요? 일단 나는 지지를 합니다. 근데 좀 더 많은 버스 루트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럼 이게 반전이 된 얘기가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에 C번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버스는요 가장 편리한 옵션입니다. 갑자기 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생뚱맞죠? 예, 그래서 탈락입니다. 자, D번에 그다음에 게다가 Special Public Transportation Card가 should be introduce입니다. 여기는 지금 특별한 버스 카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전혀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 차료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말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정답 A번 이렇게 가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파트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찾고 특별히 인서션은 앞뒤 문장을 잘 보셔서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7의 지문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파트 7은 제가 맨날 트리플 패시지와 더블 패시지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이 메신저, 그쵸? 요거 대화 지문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쭉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채팅이죠. 채팅 지문이 쭉 있고 파란색이 여기 대답하는 사람들이고 이 하얀색 부분이 그 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문이 좀 긴데요. 여러분이 이 채팅 지문을 보실 때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것도 거의 순서대로 문제가 흘러간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보통 이제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주제를 묻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인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 문제에서 이제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그 중간에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로 이런 식의 글이 전개가 된다는 거를 크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왜 얘가 컨택을 했습니까? 주제 맞죠? 예, 그러면 컨택을 왜 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내 이름은 나탈리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이때 비즈니스 카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그러나부터 나오겠죠? 근데 내가 여전히 내 상품을 못 받았습니다. 아, 이게 핵심이네요. 내가 일단 사과드리고요. 올더 넘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주문을 했는데 못 받았을 상황 있죠?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첫 번째, 좀 더 많은 걸 구매 아니죠. 배송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다음에 상품을 교환하려고 아니죠. 그러면 내가 못 받았다가 핵심이기 때문에 주문에 관해서 컴플레인을 하려고 정답을 C번으로 이렇게 가주면 딱 정확하겠습니다. 자, 16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이 패키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거는 디테일에 해당하는 문제겠죠? 그러면 이 지문으로 와서 한번 이 패키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의 시스템에 따르면 지금 이 나탈리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의 배송이 도착을 했네요. 8월 23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소가 맞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주소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읽어봤더니 누군가가 너를 대신해서 픽업했을 확률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셔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지금 문제로 다시 와보시면 이 패키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패키지가 일단은 이 사람은 배송을 못 받은 거죠. 그죠? 예, 못 받았는데 지금 요
CS에 있는 분은 분명히 배송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BCD 이 지문을 보면서 이제 보시는데 이 suggest가 추론의 문제라고 해서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상상의 날개를 펼치시면 정말 틀리기 쉬운 문제가 바로 이 suggest question이죠. A번에 드라이버가 배송을 했는데 걔를 잘못된 주소로 배송을 했대. 아, 드라이버가 잘못을 했구나. 자, 이게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는 이 사람이 잘못된 주소라고 나온 적도 없고 드라이버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 상상으로 찍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죠. 세 번째, 그게 additional 추가적인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잊어버렸네. 그거 주는 거 잊어버렸네, 직원이. 이것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객님 배송은 됐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요거를 보고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지금 이 패키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쪽으로 찍어주는 게 지문에 근거해서 답을 내는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우리 B로 한번 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어려우셨던 게 이제 17번의 문제입니다. 17번이 이제 봤을 때 어려운 문제인데요. 29분에 해당을 할 때 이 사람이 likely 보이죠? 일 것 같은가? 또 우리가 역시 추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무슨 뜻으로 한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A, B, C, D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대해서 답을 내실 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인 거죠. 내가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다. 이것만 너무 핵심을 잡아서 일주일이라서 D번을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찍는 거죠.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걔를 지난주에 그 사람이 주문을 했구나. 아, D네.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패키지가 필요했어요. 그건 알 수 있죠. 그리고 일주일째니까 지난주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사이먼트를 위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고 D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시간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반드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이 앞뒤 문맥을 유추를 한 다음에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요거를 따져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7분과 25분에서 주소가 맞는지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자, 누군가가 너를 대신해서 패키지를 픽업했을 확률은요? 라고 했더니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29분이 나오죠?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다. 제가 지금 요것만 읽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처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I doubt it이죠. 그러면 나는 그걸 의심해 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의심하다만 보고 아, 이 동료를 의심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 대명사 보이시죠? 이 it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자가 말한 전체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대신해서 픽업했을 확률은요? 그런 찬스는요? 그럼 나는 그걸 의심해. 그 말이 뭐겠어요?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데 나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얘기가 바로 I doubt이죠. 그래서 의심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뒤에 붙이는 게 바로 부가적인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직장 동료들은요. 알거든요. 어떻게요? That I was expecting. 그 패키지를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픽업했을 확률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요게 이 사람의 말 핵심인 거죠. 그리고 그 말 중에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뉘앙스와 의도를 여러분이 답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일단 D는 아니라고 체크를 했고요. C번 한번 볼까요? 그가 그래서 그의 동료들한테 패키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동료를 의심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C번이 탈락입니다. 동료들이 그럴 것 같지가 않다. 하니까 C번 탈락이고 B번은 그의 패키지가 그를 오피스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 오피스에서 얘가 못 챙겼네. 이거 아닌 거죠. 그렇죠?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A번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지금 would have 기분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would have pp가 어떤 뉘앙스가 있죠? 얘가 우리 가정법에서 쓰인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은 여러분께 가정법의 문제를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요 뉘앙스는 과거에 대해서 그랬을 텐데 라는 뉘앙스야. have pp.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해요?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패키지를 이미 줬을 텐데 이 뉘앙스가 맞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픽업했을 확률은 없고요. 만약에 동료들이 알았으면 저한테 이미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이 뭐겠어요? 나는 아마 벌써 받았겠죠. 그랬으면 동료들이 벌써 줬겠죠. 라는 뜻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정법의 뉘앙스를 이해를 하셔서 만약 그랬다면 동료들이 이미 줬을 텐데 네, 이 부분을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뉘앙스는 A번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D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얘는 답으로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되는 것들 꼭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세트를 왜 거절을 했을까요? 자,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쇼핑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9월 3일까지고요. 근데 네가 오리지널 올더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스탠더드 딜리버리로 주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철지가 될 것인데 추가적인 17불이 들어갈 것입니다. 또 딜리버리를 받으려면요. 그래서 어떻게 괜찮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럼 나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취소는 이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취소를 하겠다. 이 부분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자, 최근에 네거티브한 리뷰를 받았다. 틀리고요. 비즈니스 카드가 리디자인, 디자인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걔네가 cheaper, 더 싼 옵션을 발견했다. 그분이 이런 말 한 적 없고요. 그래서 D번이 정답이겠죠? 더 이상 엑스트라로 지불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네, 이거를 다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D번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준비한 문제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파트 5, 6, 7 이렇게 해서 15문제, 18문제 정도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한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헷갈렸던 개념들이 있으면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법책도 열심히 뒤져가시고 그 다음에 모르던 복한을 좀 잘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1월 24일 시험이죠. 이때 날씨가 진짜 갑자기 팍 추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컨디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충분히 잘 하시고 특히 이날 시험 추울 수 있으니까 옷 좀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또 맑은 정신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잘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신촌 파고다 종결 토익의 제이미 강사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